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 오후 11시 4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마이크 연결해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버벅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 오랜만에 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장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3주 정도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아서 좀 많이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방송을 좀 못했었고, 마지막으로 올렸던 정규 방송은 그거였죠. 11월 수익 인증한 거하고 12월 대응 전략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12월에 굉장히 지금 20선도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주 동안 거의 지수가 14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엄청난 좋지 않은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래 12월 재테크 강의를 이번 달에는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12월 재테크 강의를 1월 7일로 미뤘습니다. 제가 제주도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이번 주에 제주도를 가게 돼서, 그래서 어쨌든 1월 7일에 강의를 올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재테크 강의를 대체하는 최근에 저의 일상 아닌 일상과 주식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써있는 대로 저는 2020년 3월 5일부터 재테크 강의를 했고요. 매달 강의를 했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서 12월 달도 빠지긴 또 싫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주식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테크 슈퍼검이라는 닉네임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 재테크가 약 한 8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일 뿐이지, 저는 부동산도 굉장히 좋아하고 경매, 창업,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기타 등등 강의도 좋아하고요. 책은 지금 아직 완간이 안 됐기 때문에 책까지 하게 되면은 책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겠죠, 작가로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가지 좀 투자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목차를 좀 잡아봤고요. 제가 사실 노트북으로 안 하잖아요, 방송을. 제가 항상 핸드폰 녹화 화면으로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2023년 1월부터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려고 PPT를 사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제가 2023년에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오늘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경리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방송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주식 스터디 지금 1기부터 12기까지가 진행됐죠. 항상 했었던 말이기도 하고, 재테크 강의 때도 항상 하는 말인데요. 주식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수익률을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항상 주장하듯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돈과 관련 없이, 왜냐면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차트 기법 같은 경우도 수천 가지가 될 거고,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펜더멘털 분석만 해도 또 유튜브 채널도 얼마나 많아요. 주식 유튜브가 메이저만 해도 한 15개는 되고요. 저 같은 마이너, 10,000명 이하의 마이너를 해놓은 몇천 개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하나하나 기법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르고, 저마저도 다른데, 근데 여러가지 방송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혼동성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꼭 제 방송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두 개 정도만 보면 충분하지, 오히려 불안하다고 해서, 이 기법 따라갔다, 저 기법 따라갔다 하면은,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는 주식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1월달 폭락장 왔죠. 6월달 폭락 왔죠. 9월달 폭락 왔고 12월에도 폭락이 왔습니다. 1년에 이렇게 4번이나 폭락이 오는 달은, 연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렇게 1월, 6월,
9월처럼 10%씩 지수가 하락하는 달은 더더욱이나 없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도 6% 지수가 하락 중이죠. 엄청난 폭락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폭락을 1년 동안 4번이나 겪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자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이든 2024년이든 어느 정도 횡보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매든 창업이든 저는 이 4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죠. 거기다가 뭐 지식 서비스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기타 소득까지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주식도 뭐 주식은 참 편하죠. 저는 그동안에는 경매를 많이 해왔고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경매만 해도 겨울에 임장을 가려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주식은 사실은 누워가지고 MTS 몇 번만 까딱거리면은 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거기다가 저는 HTS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죠. 항상 MTS로만 수익을 내도 매달 2천만 원씩 이상은 수익을 내왔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동 매매 기능, 최근에 스탑로스를 이용해서도 많은 수익을 내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 굉장히 편해서 저도 방송하기도 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최근에 많이 좋아한 것 뿐이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직장인 투자자든 가정주부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것 뿐이지, 뭐 부동산이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땐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내년처럼 경매가 호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창업도 괜찮겠죠. 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저는 주식을 선택한 것 뿐이지, 그렇다면 현재처럼 올해처럼 특히나 2022년처럼 최악의 주식시장일 때는 공부를 하면서 매수 기회를 기다리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거나 또는 다른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왜냐면 미국 주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가 현재 이 10년 동안의 버블을 이번에 꺾이게 되면서 맞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언제까지 알 수 없다는 거, 뒷부분에도 제가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참 좋았던 건 많죠. 뭐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모두가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우리가 이때 탑승하지 못한 거는 사실 우리가 시기를 못 봤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최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2년 어쨌든 주식의 최고점에 샀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횡보,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횡보를 거쳐서 결국에는 언젠가 다가올 상승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온라인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5년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경매라든지 수익형 블로그라든지 스타트업 창업이라든지 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 내고서 뭐 강의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유튜브로도 수익을 내고 있고 주식으로도 하고 있고 뭐 재테크 책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창업 활동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모든 것은 다 5년 동안에 한 일인데 그전에는 사실 경매를 많이 했었고요. 요새 상가가 참 안 팔리네요. 그리고 블로그를 오래 했죠. 블로그를 누적 방문자 수가 한 500만 명, 500만 명? 500명 맞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안 한 지가 요새 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만 좀 블로그에다 좀 기술을 했었고요. 그 블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뭐 애견 펜션 창업을 준비를 했었고 아무래도 창업을 준시하면서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하면서 이거는 양생 과정이거든요. 콘크리트에 이제 물 붓는 건데 일단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매주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오면서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다못해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공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우리가 2021년, 22년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거나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투자할 때 당연히 큰 경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통해서 또 강의를 저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을 19년도에 이제 석사 논문 마무리하고 박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앱도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앱을 제작했던 경험들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강의들도 현재도 좀씩 하고는 있고, 그리고 뭐 원래 제가 이제 교육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대학에서 뭐 대학 겸임교수나 이런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찾다 보니까 강의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뭐 지식 서비스는 사실 상당히 무궁무진하죠. 특히나 온라인 지식 서비스로 하게 된다면은 내가 강의를 한 번만 촬영하게 돼도 이런 것들은 계속 돈으로 수익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건대입구에 있는 북카페 세모를 201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대전에 있는 북카페 세모를 창업을 했고, 사실 이런 카페 창업 같은 경우도 한 번 사이클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서울점, 건대점을 창업하고 나니까 대전점은 굉장히 쉬웠다라는 얘기죠. 건대점이 자리 잡는데 1년이 걸렸다면 대전점은 자리 잡는데 6개월, 그 다음 지점은 3개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 공부하거나 경험을 쌓는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실패하는 패턴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률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가능하면은 오프라인 강의에 꼭 오셔서 어떤 문제들이 현재 본인한테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사실은 본인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좀 대화를 해보고 어떤 게 문제인지 계좌도 좀 보여주시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카페 창업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북카페 세모 같은 경우는 약 7개의 케이크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운 과자류, 이런 크림 브룰레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제 매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베이커리 같은 거를 창업을 한 경험을, 간접 경험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납품 받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제과 제빵하시는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카페만 창업을 한다면, 카페 창업방위밖에 못하겠죠. 근데 저는, 북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북카페를 창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커피를 다 팔기 때문에, 북카페 창업 강의 할 수 있죠. 배달, 포장 다 하거든요. 저희 배달 매출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배달 창업 강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베이커리, 지금 우리가 디저트들을 다 생산하는 2년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고 수율을 또 어떻게 줄이는지, 어떤 식으로 직원을 고용하는지, 그럼 결국에는 단지 내가 카페만 창업을 했다면 이 강의 하나밖에 못하겠지만, 물론 이 강의도 못하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창업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창업이다. 내 경험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수익보다 지식 창업이 훨씬 더 수익할 수 있다. 카페 창업, 카페 컨설팅 뭐 이런 게 되겠죠. 카페 창업 강의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카페 카테고리만 봐도 카페 창업 강의, 북카페 창업 강의, 그 다음에 베이커리 창업 강의, 배달 창업 강의까지 4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술집도 창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뭐 칵테일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요식업에서 조금씩 차이가 다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결이 다른 이 업종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이제 술집 같은 경우는 안주를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하는 과정, 조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효율적인지, 레시피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좀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2020년도에 젊은 부자도 창업을 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앱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앱인데요. 이 독서 모임 앱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선회를 했죠. 선회를 해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강의 쪽에 좀 치중할 수 있는, 특히나 이 당시에는 뭐 동학 개미운동이다 해서 어쨌든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2030에 좀 특화된 강의를 저렴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젊은 부자들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많이 강의를 했고, 저도 이제 거의 매달 한 3-4번씩은 강의를 했으니까, 뭐 누적으로 따지면 한 1,500명 정도 강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사들, 새로운 강사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저를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고, 물론 수익도 가져가셨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뭐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유튜브 시작한 지는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처음에는 경매 유튜브로 시작했다가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주식 유튜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을 많이 줄였죠. 많이 줄이고 이제 추후에 PD 고용하고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겠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주식시장이 좋아져야죠. 당연히 좋아져야지 당연히 방송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왜냐면 현재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23년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뭐 한 200에서 300 정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애견 펜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특히나 오토 창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하향이죠, 하향. 그렇다고 해서 뭐 창업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토 창업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고 있고, 뭐 이런 공간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뭐 오토 캠핑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그 구상도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도로가 3m 이상 접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렇게 오토캠핑장을 좀 운영하려고 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전까지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의 좀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또 소유하고 있는 축사가 있거든요.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애견 운동장, 그리고 또 이렇게 농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2023년도에는 좀 더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축사도 저 실내 공간으로 다시 이제 창고로서 좀 거듭날 것 같고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활용해서도 좀 각종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산양삼삼도 좀 심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수확을 앞두고 있고,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0분 동안에 제가 하는 일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본업인 연구원이나 겸임교수 외에도 약 한 6개, 7개 정도를 비즈니스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제가 뭐 시드머니가 커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한 3억 원 정도를 수령을 해서 3년간 3억 원 정도를 수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체들을 좀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하는 재테크 강의는 거의 3시간 정도 하죠, 3시간. 오늘이야 이제 지금 방송으로 하니까 짧게 하겠지만, 이 3시간 꼭 매달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1월 7일에 열리고요. 그래서 건대 입구에서 열리니까 꼭 오셔서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 멤버십으로 들으셔서 어쨌든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최근에 근황인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기약을 거의 3주째 먹고 있거든요. 독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코로나는 또 아니에요. 차라리 코로나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것 같은데, 기침뿐만이 아니라 뭐 몸도 쑤시고 너무 안 좋았었어요. 머리도 띵하고. 그래서 심지어 지난주에는 코로나 추가 접종까지 했어요. 추가 접종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데 추가 접종하시는 분은. 그래서 제가 4차까지도 혹시 몰라서 맞아서, 근데 또 맞으니까 아시죠? 막 팔도 욱신욱신하고 또 일주일간 해롱해롱해서 지금 뭐 굉장히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듣는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꼭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뭐 모든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뭐 포르쉐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몸이 안 좋은데 어딜 나가겠어요. 그냥 연말에도 집에만 있게 되죠. 어쨌든 감기 좀 조심하면 좋겠고요. 11월 제가 수익 실현 인증은 했죠. 제가 MTS 직접 녹화해가지고 3,300만 원 정도 수익 인증했었고, 12월에는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월, 6월 이후로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종목 가지고 있는 것만 매도만 한 게 있고요. 그거 말고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매수 안 한 지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지 않은데 신규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의 때마다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우선주랑 다 합쳐서 2,400개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은 장이 좋은 날, 지수가 막 1% 이상 상승하는 날은 이 중에서 2,000개가 상승을 하죠. 그럼 눈 감고 찍어도 상승하는 종목을 시초가에만 사면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게 1%냐, 0.5%냐, 5%냐, 상한가냐의 문제지. 어쨌든 수익은 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2,400개 종목 중에 2,200개가 하락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200개. 2,400개 중에서 우리가 200개를 어떻게 매수를 하며 그나마 이 200개도 굉장히 상승률이 낮죠. 그러니까 그런 날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모하다는 거예요. 상승장 때는 이런 것들 하락하는 날이 오히려 음봉이 뜬 날이 눌림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현재는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면 오늘도 하락, 내일도 하락, 모레도 하락, 글패는 개파락.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신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 두 주 연습해서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매수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공부만 해야 되지 절대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식 제가 토론방이나 이런 데 말을 좀 적게는 하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장년주인데 어떡하겠어요. 11월 달에만 해도 지수가 6% 이상 빠졌는데 굉장히 6%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거의 폭락에 가까운.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12월 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2월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11월, 12월 계속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현금을 반 이상 확대해야 되고 일단 20선 이탈하는 시그널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12월 5일 날 이렇게 써놨죠. 오늘부로 5일선, 11선, 21선 모든 이동평균선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되고 외국인 수급도 이 거래일 연속 매도. 11월 달에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12월에는 거의 매일 팔고 있죠. 어제도 팔았고 글패도 팔았고 지난주도 팔았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6만원 이탈하는 게 제가 기술적 반등의 끝이라는 말을 분명히 12월 5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수가 150포인트가 빠졌죠. 12월 5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날도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렸는데 이 말을 쉽게 생각하셨으면은 뭐 굉장히 그러고 나서도 신규 매수를 계속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비중을 많이 줄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은 그래도 많이 손실을 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 돌파하기 힘들고 그리고 2,350대 정도로 다시 박스권 2,300에서 뭐 2,100까지도 전 보고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 박스권에서 놀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이죠. 바로 2,400 붕괴됐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는 괜찮았죠. 10월부터 11월 달에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11월 달에 이때 3,3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10월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 12월 1일부터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거의 150포인트 정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제가 살 기회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락, 내일도 하락, 모레도 하락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날 뭐 수익을 하루 정도는 낼 수 있었겠지만 또 그 다음 날 또 폭락했고요. 이런 날 뭐 장대 양봉 떠서 좀 좋았겠지만 그 다음 날 또 지지선을 모두 다 이탈하는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거기다 또 더 문제는 이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수제재차라고 하죠.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시장 현재 굉장히 좋지 않죠. 제가 이 강의도 지난달 재테크 강의 때 주식 스터디 강의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시장의 지표들 11개를 보는 이유 그리고 이 11개도 5분이면 분석 가능하다. 이걸로 모든 시장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한 게 수급이잖아요. 수급. 근데 수급이 이렇게 최악이죠. 그리고 지금 현금 유보율이라든지 예수금 이런 것들도 2년 동안 최악이고요. 거기다가
재무제표, 재료, 차트. 결국에는 근데 장이 좋아져야지, 시와 수가 좋아야지 재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죠. 11월 말에 12월에 OTT 관련한 호재가 많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아바타 개봉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2월에도 그런 OTT 관련 쪽은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40% 정도는 상승을 했죠. 많이 오른 거는 10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금투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12월 특히나 한 셋째 주부터는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현재의 하락을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이 아닌 횡보장 또는 이번에 우리가 10월, 11월에 겪었던 기술적 반등장, 이때는 맘 놓고 투자해도 된다고 했죠. 오히려 이럴 때는 비중을 늘리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12월과 같은 폭락장입니다. 올해 1월, 6월, 9월, 12월과 같은 폭락장, 이럴 때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실력이 좋은 분들이야 알아서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으로 12월 초부터 투자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다만 이제 뭐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섯 종목 선정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나은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진짜 안 보여서 그래도 지난주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방송 안 하는 게 낫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조금 상승한 거 말고는 주도주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을 줄 모르면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장에도 매수에 손이 나가면 이건 주식 중독이다. 주식 중독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었죠. 저마저도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하루에 저도 한 두세 종목 정도 매매를 하고, 많이 할 때는 거의 뭐 20거래일 내내 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이 안 좋으면 한 달에 한 두세 종목 할 때도 있습니다. 두세 종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못하러 신규 매수를 하나,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월달 폭락 오기 전까지도 매달 저는 뭐 한 2,000에서 3,00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가 횡보장 또는 하락장 중에서도 좀 더딘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기를 기다려서 2023년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죠. 지금 미국장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300을 이제 좀 있으면 곧 이탈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이미 700을 이탈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를 연결하면은 추세선이 나오죠.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그래도 오버슈팅이 좀 나왔던 때예요. 추세선을 가볍게 돌파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뭐 FMC 회의라든지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이때 60선을 돌파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현재 60선, 120선, 5일선, 20선 모든 이동평균선을 현재 이탈한 상태다. 이거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이 녹색이 보이시죠? 녹색은 55일선이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120선, 이게 120선이죠. 120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때 한번 이탈한 이후로, 이때가 한 2021년, 그때가 한 9월 정도 되겠네요. 9월 달 이후로는 단 한 번도 120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었죠. 10월 중순 정도에. 그때 이제 뭐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면서 돌파를 했지만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벗어났다. 사실은 이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여기에서 돌파하고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근데 현재는 이게 안 된다. 일단은 모멘텀이 없죠. 모멘텀이 없고요. 모멘텀은 결국엔 재료죠, 재료. 결국엔 글로벌 증시가 되겠고요. 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은 저는 500, 600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저항인 200일선도 돌파할 수 있을 재료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없고
뭐 최근에 젤렌스키 방문했지만 특별한 거 없었고 거기다 내년에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다고, 미국 증시 실적 안 좋다고, 그래서 어닝 쇼크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매일 지금 뭐 JP모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실적 지금 벌써 한 7개월째 적자인가요? 7개월째 경상수지 적자인데 이것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고,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 올랐죠. 모든 뭐 불화가 다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제 실적 시즌 때 기술적 반등은 하겠지만 사실 뭐 제가 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런 횡보죠.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이게 수렴이 된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면은 뭐 결국엔 종전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에서 뭔가 좀 호조, 뭐 이런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좀 느끼지 않을 만한 뭐 금리 인상의 피크를 찍는다든지 피크아웃이 된다든지 이런 재료들이 발생할 때만 이 200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물대들을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넓어졌다가 다시 현재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수렴해서 이런 구간이 된다면은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기간 조정을 겪고 가격 조정을 겪은 거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내년에는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자리죠. 현재 오늘 2022년 12월 26일 현재 보면은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이탈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지가 없다. 지지가 없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계속 폭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지금 지지가 있죠. 2134가 전저점이라는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매물대가 좀 몰려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2250 정도가 최후의 지지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동평균선 지지가 강력한 지지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선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 수익을 좀 냈었던 11월 달에만 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종목 추천을 좀 많이 했었죠.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꾸준하게.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에 내년에도 좀 강하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하겠다라는 그 발언 이후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지금 일주일 연속 7거래일 연속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들이 배당 때문에 일부 매수를 하는 것 이외에는 뭐 대주주 양도세 10억도 상향 조정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목요일, 오늘까지도 이렇게 큰 매도가 나오고 있고 내일까지는 매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28일 이후 그다음에 이제 1월 초에는 다소 이제 신년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상승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하락 추세가 횡보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다. 예탁금이 45조로 하회 상태이다. 지금 2년 동안에 최고 낮은 상태예요. 이게 가장 아쉬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예탁금도 있고 뭐 증시가 돈이 있어야지 올리죠. 근데 부동산도 거래 절벽이 나오면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되는 거고 현재 지금 폭락이 진행 중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주식도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더 안 좋죠. 미국 증시는 2022년도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 8월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 하락을 했고 얘네는 1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직은 코로나 전에 저점까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터치는 했죠. 2100까지 한번 터치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 증시는 아직도 좀 내려갈 때가 좀 더 남았다. 보시면은 코로나 전저점이 여기죠. 여긴데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여기서 한번 9월달에 한번 이탈을 했었지만 다시 보시면은 현재는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꽤 많이 올라와서 기술적 반등이 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그러다고 해서 무슨 뭐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추세선을 이어봐도 코로나가 없다고 쳤을 때도 보시면은 이게 다 오버슈팅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이런 버블, 그리고 이런 10년치
지난 10년간의 버블이 이제 원상태로 오는, 결국에는 이 추세선대로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존스와 S&P 500을 지수 차트에 우리나라의 선행지표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그나마 21선을 현재 좀 이탈을 5일선을 현재는 이탈한 상태고요. 지금 그나마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지난주처럼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밑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에 고점끼리 연결하면은 이 하락 추세선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까 코스피처럼 이런 차트인데, 결국엔 여기 부딪히고서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3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현재 시장은 1월달, 2월달에 실적 시즌 때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하방을 좀 더 가속화가 되겠고, 우리나라도 뭐 2100 정도가 현재 바닥으로 전저점이니까 거기를 터치하고 뭐 올라오던가,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2200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서 올라오면 상당히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락은 좀 더 남았다. 다만 앞으로 상승할 거에 비하면은 아무리 빠져도 지수가 10% 이상은 더 하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가 2300으로 보면은 2300이 10%면은 23포인트 빠지는 거잖아요. 230포인트면은 약 한 2100 정도고, 그거보다 더 빠져도 한 2080인데 결국에는 바닥은 2100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1월, 2월에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얼마든지 전 좋다고 봅니다. 설사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10% 떨어질 게 무서워서 위로 20% 이상 상승할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고, 저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다시 이동평균선 지지를 좀 받게 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매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경매도 제가 매달 재테크 강의에서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월 7일에 올라오는 재테크 강의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고금리예요, 고금리. 경매도 결국에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지금 중도금대출 6% 넘어갔죠. 경락잔금 대출 금리도 6%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경매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게 맞죠. 유찰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 20%나 30%씩, 그럼 결국에는 30%씩 두 번, 제주도 같은 데는 30%씩 떨어지니까 두 번 유찰되면은 반값에 사는 거잖아요. 감정가에 50%에 사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유찰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로 산 것도 80%는 보통 대출을 끼고 사죠. 이 경락잔금 대출을 끼고 사는데 이게 6%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워낙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과는 다르죠.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 금리가 6%라고 해도 저는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현재 모든 상가, 아파트, 토지 다 그렇죠. 다 매수세가 실종이 됐죠. 금리 때문에. 왜냐면 현금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당연히 뭐 그런 부자들은 드물고,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금리 문제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물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 데는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살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어쨌든 내년에 2월이나 3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가 피크아웃을 미국 금리가 찍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더 올라가진 않잖아요. 일단은 현재 한 6.5, 7 정도에서 7%까지도 지금 대출금리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천천히 5%, 4%로 연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매수세가 붙겠죠. 거기다가 부동산 규제 정책도 대부분 다 해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포이님이라고 저희 강사님들 중에서도 경매 스터디 현재 모집하고 있는 1월반이 있기 때문에 현장 임장 스터디까지 포함해서 2번 강의하고 현장 임장 1번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매를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좀 대기 중이고, 현재는 제가 제주도 낙찰 토지 받은 거 제가 여러 번 설명 좀 드렸었는데, 강의 때마다 설명드리고,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시세는 많이 올랐고 2009년에 낙찰한 거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다만 고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요 자체가 좀 냉각이라서, 이거 말고도 제가 상가를 지금 2개 좀 내놓은 상태인데,
5개월째 지금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덩어리가 좀 큰 것들이라서 20억이 넘어가니까 뭐 단기간에 팔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좀 이렇게 매수 문의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뭐 봄이 되고 다시 여름이 되면은 저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부동산 규제책 대부분 다 해제가 됐죠. 이번에도 투기 과열지구도 해제가 추가적으로 좀 됐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보는 시장은 3월에 금리 정점 이후에 시장이 조금씩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 1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호태우 해변 근처에 있는 토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컨테이너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컨테이너를 놔서 이번 주 수요일에 명도를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요. 뭐 잘 해결이 된다면은 좀 깔끔하게 그분들이 치우게 되겠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민형사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죄 같은 경우도 해결이 부분이 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제주도 내려가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가 개발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제가 이제 훈훈펜션이 여기잖아요. 훈훈펜션 앞부분에 여기가 원래 이렇게 울창한 숲이었어요. 숲이었는데 여기를 이번에 벌채를 통해서 전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평 정도 정리를 했고, 여기에 이제 좀 다지기 작업을 좀 하고, 물론 뭐 나무도 다시 식재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산책로로 좀 활용을 하려고 평탄화 작업을 좀 이용을 해서 애견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수종도 좀 개량을 해서 뭐 편백나무라든지 좀 치유 농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개량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서 하나하나 다 벌채하는 작업이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뭐 토지 경매 강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산 투자라든지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이런 원칙만 좀 세우면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도 좀 싼 투자금으로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거 대부분 다 비싸잖아요. 최소한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꽤 많아서 어쨌든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카페 세모를 지금 현재 에센셜 H로, 이 H가 이제 훈훈이의 H인데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 H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안주랑 이런 레시피 테스트는 대부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칵테일하고 위스키들 파는 그런, 현재도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팔아도 되는데 어쨌든 좀 더 전문성 있게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카페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북카페의 이미지는 없어지는 거죠. 북카페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술을 먹는 사람들도 많고 기존의 카페 매출들이 좀 일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도 하락장인데 굳이 매수를 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는 오히려 스터디 카페가 장사가 더 잘 됐어요. 일반 카페보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났으면은 북카페나 스터디 카페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더 잘 되는 업종을 찾아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샹들리에도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좀 바꾸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또 다른 저의 하나의 그런 창업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술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뭐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고 있을 수도 한데, 어쨌든 뭐 그마저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밌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렇게 시음회 같은 것도 다 마쳤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료가 된다면 이제 젊은 부자들, 회원들 또는 구독자분들도 같이 여기 모여서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와인도 같이 마시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유튜브 방송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이거 제외하고, 제가 지금 10달째 면접을 보고 있는데, 참 안 구해지네요. 안 구해지고, 조건들이 안 맞는 분들도 좀 많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출근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다 재택근무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거의 월급을 300 가까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구하기가 힘들고, 아니면은 아예 뭐 경험 없는 분들이 무슨 배우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1월, 2월 달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스튜디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린 건대입구의 스튜디오가 매달 90만원씩씩 월세가 지금 8달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가지고 그냥 요리 테스트하고 이럴 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만 해도 돈 1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PD를 반드시 구해서 이 공간을 빨리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게 참 진짜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주식세력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가 12월 달에 또 감기 걸리면서 진도가 하나도 못 나가서, 또 이게 논문이랑 똑같더라고요. 논문도 중간에 손을 놔버리면 다시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주식책도 한참 그때 이렇게 탄력 받았을 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지금 한 200페이지, 220페이지 썼는데 한 100페이지 더 써야 되거든요. 아직도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1월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는 무조건 끝내는 걸로 제 목표를 삼고 하고 있고, 이거 마무리되면은 이제 주식 과외하는 콘텐츠로, 이거 예전에 제가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진행하는 걸로 PD랑 상의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제가 정규 방송을 최근에 너무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어쨌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1월 한 둘째 주부터는 현재처럼 PC 방송으로, PC 화면으로 기존의 MTS를 사실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훨씬 더 편하고 저로서는 시간을 안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을 많이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구독자가 지금 8,000명대 정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C 화면으로, 남들이 다 하는 PC 화면으로 그날의 뉴스를 관심 종목과 함께 정리하는 방송.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하던 방송들은 종목을 추리잖아요. 종목을 추려서 차트 분석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해서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들이고, 사실은 뉴스 재료만 정리하는 거면은 저는 훨씬 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 한 30종목 내외로 정리가 되겠죠. 뭐 재료는 한 5개 이내가 되겠고, 그럼 이 30개 종목 중에서 당연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최소한 10개 이상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것들이고, 사실 30개만 찝어줘도 그게 어디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뭐 일반 구독자분들은 각자 알아서 이제 종목을 추려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고, 유튜브 멤버십 하는 분들은 제가 이 30개 종목들 중에서 한 5개 종목 정도를 줄여드리니까 이 종목들을 적당한 시초가 매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항상 지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항에 따른, 지지와 저항에 따른 목표와 매수 매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목이 계속 잠기고 있어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월, 6월, 9월, 12월 1년에 이렇게 폭락장이 4번이나 오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런 장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죠. 하지만 2022년도에는 4번이나 왔다니까요. 4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10%가, 지수가 10%가 하락한 한 달에 폭락이 4번이나 왔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겪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전 보고 있고요. 다만 2023년에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는 분명히 최소한 횡보장, 그러면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열릴 거고, 총선도 다가오고 있죠. 총선도 다가오고 있으면 각종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매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2022년도에 손실 봤던 것들까지도 다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최근에 지금 한 달 내내 감기를 겪어보니까 역시나 건강과 심리 상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히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면서 공부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방송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재료 방송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뉴스를 하는 1월 초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또 1월 7일에도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좀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